반갑습니다. 오늘은 6J1 프리앰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6J1 증공관 프리앰프 보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개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 프리앰프는 그대로 만들면 노이즈가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워낙 저렴한 가격에 진공관 프리앰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드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하이브리드 앰프 개조했는 것처럼 개인이 없는 버퍼 앰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J1 개인 프리 앰프에서 6J1 버퍼 앰프, 뮤지컬 피델리에서 나온 X10D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품들은 보면 별게 없습니다. 뭐 $10 정도에 구할 수 있는 키트인데 저는 진공관이 있기 때문에 진공관을 제외한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앰프 만들면서 진공관을 더 샀거든요. 진공관이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부품들은 몇 개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볼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볼륨에 보면 이제 B커브 50kΩ 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핀이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8핀입니다. 이거는 온오프 스위치도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볼륨인데 일단 온오프 스위치는 제가 전원 쪽에서 따올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온오프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보드에서 그냥 쇼트를 시켜버릴 겁니다. 항상 전원이 켜진 상태로 그렇게 둘 거고요. 이 볼륨도 버퍼 앰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신호가 입력되는 부분하고 출력되는 부분 볼륨에서 이 부분도 같이 쇼트를 다 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개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드 자체는 워낙 작고 부품도 몇 개 없어가지고 후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버퍼 앰프로 개조를 하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회로가 추가돼야 됩니다. 1마이크로패럿 카패시터하고 15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 부품에 제가 하드 와이어링 해서 바로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러그보드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드온 되는 회로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 놨죠. 이쪽 단자는 이제 그리드 쪽으로 가는 470kΩ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드 쪽으로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리드 쪽으로 연결하는 쪽, 그리고 마이너스 28V가 들어가는 쪽, 공급되는 쪽은 이 단자를 쓰고요. 여기 150kΩ하고 1마이크로패럿이 병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커피시터 보이시죠? 1마이크로패러드 커피시터하고 이렇게 저항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애드온 되는 회로를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쪽으로 가는 요거는 1마이크로패럿하고 150kΩ이 이제 그라운드로 빠지죠. 여기는 그 LR인데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라운드는 어차피 그라운드는 하나밖에 안 쓰니까요. 점퍼선으로 연결을 해서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개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러그보드를 한번 사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150kΩ이 들어가는데 제가 저항 150kΩ이 없어가지고 440kΩ하고 220kΩ, 470kΩ하고 220kΩ인가 이거 병렬로 엮어가지고 150kΩ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있는 보드하고 이렇게 애드온 되는 러그보드를 연결을 하면 진공관 버퍼 앰프로 좀 쉽게 바꾸려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드는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제가 실장도도 지금 정리를 못 했는데 기판의 실장도도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회로도도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조금씩 만들면서 사진을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답터는 12V AC 12V 아답터가 필요하고요.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저항들이 사용이 됐는데 이건 뭐 또 적급 저항이니까 분명히 메탈 알로이 저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 저항으로 바꿔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커피시터는 창에서 나온 커피시터인데 그나마 그 중국산 커피시터 중에서는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실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활용해서 커피시터도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항으로 들어갔다가 저항을 거쳐서 여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쇼트를 시킬 겁니다. 버퍼 앰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볼륨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퍼선으로 제가 쇼트를 먼저 시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쇼트는 뭐 저는 0.8mm 구리선을 사용해서 쇼트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두께감도 있어서 좀 가공하기가 좀 쉽습니다. 0.8mm는 물론 0.6mm 같은 거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점퍼핀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프핀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은 이제 여기가 신호가 들어가는 데고 나오는 데고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가 되겠죠. 메인 가 쪽은. 자, 이런 낮은 부품 납땜할 때는 뭐 늘 하던 대로 이런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납땜을 해주면 편하게 납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퍼를 해줄 부분이 이쪽에 플레이트 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4.7kohm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저항 대신에 그냥 바로 쇼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또 쇼트핀을 만들어서 점퍼를 잡겠습니다. 조립할 때는 항상 그 높이가 낮은 부품부터 조립을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항상 저항이나 다이오드부터 먼저 조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납땜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런 와트급 저항들을 조립할 때는 기판에 이렇게 바삭 붙이는 게 아니고요. 조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와트급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 기판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기판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방열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일단 기판에서 조금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띄울 때는 포밍지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띄워주시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대충 측정을 하고 리드를
구부려서 가공을 해주고요. 리드가 성형이 됩니다. 저항을 실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기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 이 저항에서 열이 나더라도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해도 기판에 데미지가 없겠죠. 캐소드 쪽에 전원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캐소드 판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470 마이크로페럿을 이렇게 음전원 쪽이 나오는 쪽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7옴 저항하고 470 마이크로페럿 카패시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자리에 설치를 해줍니다. 이 까만 선은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립을 끝냈습니다. 조립을 끝냈고 제가 어디를 개조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리앰프는 개인 앰프입니다. 개인 앰프인데 이거를 개인이 없는 그냥 버퍼 앰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합니다. 일단 개인이 10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개인이 10배인데 이 문제가 노이즈가 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앰프에. 노이즈를 좀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버퍼 앰프로만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퍼 앰프로 개조를 하면 뮤지컬 피델리티의 X10D와 같은 앰프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혼자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남기고 공유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전원 쪽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문제가 이 진공관의 그 그리드죠. 신호가 원래 그리드를 통해서 플레이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그 AC 12V 전원이 이 그리드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이 패턴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답터 단자가 있죠. 단자가 있고 여기 AC 12V가 이렇게 요 패턴을 따라서 지나가고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여기가 6J1의 그리드 핀입니다. 근데 전원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전원이 이렇게 그리드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스위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턴을 끊어줬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위치는 사용을 안 하겠죠. 즉 끊어주고 여기에 이 포인트를 납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면 이제 항상 켜지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케이스에 전원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스위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켜지게 그래서 항상 전원이 켜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전원이 이 그리드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원에서 오는 그런 노이즈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바꿔줬고요. 그리고 그리고 플레이트 쪽으로 신호가 원래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플레이트로 나가서 이렇게 오디오 증폭이 돼서 이제 오디오 아웃되는 이 포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고 이 플레이트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 R15하고 R20이 플레이트 저항인데 여기를 점퍼 핀으로 직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퍼 핀으로 연결했는 자리가 이 중앙에
이 커플링이 있는 곳 사이입니다. 이게 4.7kg 저항이 있는 위치인데 여기를 점퍼핀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플레이트 저항 대신에 점퍼핀으로 직결을 했다. 그리고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여기 신호가 들어와서 이 캐스드 쪽으로 신호를 갖다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저항치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출력단에서 이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스드 쪽으로 쭉 타고 나가면 1마이크로페럿이 이제 출력 커플링인데 출력 커플링에서 여기 있는 캐스드 쪽에 이 저항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단 저항에서 캐스드 쪽으로 가는 저항 R19입니다. 이 부분인데 원래 이제 4.7kΩ이 아니고 200Ω입니다. 200Ω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출력 커플링에서 제가 리드를 통해서 연결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200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를 캐서드 저항을 4.7kΩ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할 때 자 이렇게 커플링으로 사용하는 요 필링 커피시터에다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리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저는 클립을 이용했고요. 사무용 클립을 이렇게 폈습니다. 펴서 저항의 리드를 이렇게 감아줬고요. 감아서 동그랗게 홀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전선을 넣고 납땜을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이 커플링에도 납땜을 해줘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선으로. 그 부분이 이 출력 커플링에서 캐서드 저항하고 연결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드 와이어링으로 좀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그럼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고 다음에 좀 만지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번엔 좀 다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러그보드 2장을 사용을 했고요. 2장을 겹쳤습니다. 7핀 러그보드고요. 2장을 겹쳐서 필요한 회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반대편을 보면 제가 조합을 했는 게 여기에 있는 470kΩ하고 150kΩ과 1마이크로페럿 병렬 연결부 그리고 150kΩ 여기에 3개의 이 부품이 만나죠. 조합이. 그래서 러그보드에서 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추가되는 회로를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포인트는 일단 제일 끝에 이제 그리드하고 연결되는 470kΩ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선을 제가 연결을 했죠. 이 470k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선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서 이 진공관 쪽에 가까운 쪽이 이게 그리드하고 붙는 자리입니다. 그럼 470kΩ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470kΩ하고 이 그리드라고 제가 썼는 부분하고 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땜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이 기판 쪽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이제 파란 선은 마이너스 28V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150kΩ 이 라인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8V가 들어와서 150kΩ을 통해서 여기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는 자, 볼륨 있는 데서 따왔고요. 볼륨 있는 데서 이 오른쪽에 두 라인이 두 포인트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해줬고, 뭐 여기나 뭐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뭐 납땜을 해주면 되겠죠. 공통으로 또 엮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진공관 쪽에 신호가 흐르는 부분에 회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R16하고 R21은 이 회로에 100kΩ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게 28V로 원래 도면에는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이 회로는 그라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대로 요거는 R16하고 R21은 이 회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소드 팔로우 회로를 만드는데 전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70 마이크로패럿 내압은 35V 커피시터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는 이 마이너스 전원이 출력되는 부분이죠. 출력되는 저항 R8하고 R9 사이에 커피시터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보시면은 요 앞에 신호단하고 가까운 요 저항 두 개가 요 끝단이 포인트입니다. 47옴 저항이 만나는 포인트고요. 여기에 470 마이크로패럿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플러스 극은 그라운드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캐서드 쪽에 전원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개조를 해주시면 버퍼 앰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링 커피시터는 제가 필링 커피시터로 변경을 했고요. 원래는 이렇게 세라믹 커피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라믹보다는 필름이 좋겠죠. 그래서 필링 커피시터로 바꿔줬고, 이 필링 커피시터는 줄여서 필코어라고 하죠. 필립스 코리아에서 나왔는 커피시터입니다. 그리고 저항들도 국산 저항으로 저는 다 교체를 했고요.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뭐 저항은 뭐 취향에 따라서 저는 그 철저항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국산 구리 저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장을 해주면 되겠죠. 배선이 좀 긴데 배선이 좀 길어도 노이즈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좀 지저분해서 저는 배선 길이를 조금 자를까 싶습니다. 좀 잘라서 조금 단정하게 만든 다음에 실장을 해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실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케이스에 제가 넣었고요. 이쪽에 노이즈 필터 하나 넣었고, 그리고 이거는 양파 트랜스입니다. 양파 트랜스인데 이 단파만 있으면 되죠. 12V, AC 12V만 있기 때문에 AC 12V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을 하나 접었습니다. 접고 이 두 선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분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자 처리를 했습니다.
IC 단자 쪽에 홀을 냈고요. 원래 홀 작업이 안 돼 있는 케이스를 샀기 때문에 직접 홀 가공을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 사각홀 뚫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펀치로 일단 구멍을 펀치로 일단 홀 가공하는 자리에 펀치를 하고 1.5파이 드릴로 다 뚫어줬습니다. 뚫어주고 줄을 사용해서 이 사각형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 것 같고요. 이 작업이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원형은 상대적으로 뚫기가 좀 쉽습니다. 가공하기가. 스텝 드릴로 홀을 뚫어주면 쉽기 때문에 이건 쉽게 가공이 가능한데 사각형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홀 가공되는 그 케이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는 뭐 그냥 단순한 거 제가 샀고요. 중간에 뭐 2.5파이 LED 홀 하나 뚫었고 여기에 전원 램프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냥 버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간단하죠. 이제 이 케이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기 전에 일단 신호라인 작업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번에는 저는 그 은도금 단심선으로 신호단을 연결해 줄 생각입니다. LED 선은 전원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AC 12V죠. 제작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면에다가 전원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도 한번 제가 이 진공관 버퍼를 넣었을 때하고 넣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개조를 한번 해보시면 기성품 못지않은 소리가 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앰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앰프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앰프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뭐 소리까지 저렴하진 않고요. 단지 이게 저렴한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코스트가 낮아져서 저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느낀 게 이 돈하고 이 소리하고 완벽하게 비례는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손재주만 조금 부리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뭐 좀 괜찮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친구에게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정말 강추하는 그런 버퍼 앰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오디오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